밤은 깊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김민서는 낡고 투박한 오토바이 위에 앉아 마지막 배달을 위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헬멧 속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등에는 고가의 예술품이 담긴 특수 제작된 가방이 묵직하게 메어져 있었다. 이 배달은 그녀에게 큰 돈벌이였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의 학비까지. 민서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다. 그녀는 25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랜 시간 퀵서비스 일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신경이 곤두서는 배달은 처음이었다. 배달 의뢰인은 익명이었고 물품은 파손 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도자기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도로를 살피고 있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늘 깨어 있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서는 스스로를 단련시켜 왔다. 그녀가 좁은 골목길을 막 벗어나려던 찰나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마치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충격은 엄청났다. 오토바이는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민서는 도로 위로 처참하게 내팽개쳐졌다.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삐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쓰러진 와중에도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가방은 이미 저 멀리 튕겨져 나간 뒤였다. 검은 세단은 멈추지 않았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안에서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이내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민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애썼다. 섬광처럼 지나가는 기억 속에서 그 남자는 J그룹 부회장 강태중과 닮아 있었다. J그룹,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과거 그녀가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자 우연히 그의 은밀한 비자금 장부를 보게 되었던 그곳. 멈춰요. 목소리는 찢어질 듯이 갈라졌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검은 세단은 속도를 올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겨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으로 향했다. 매일같이 만지작거리던 은색 체인, 그리고 그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었다. 그런데 펜던트가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더듬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며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펜던트를 찾았다. 엄마. 그녀의 입술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펜던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민서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녀의 상처받은 몸을 감쌌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민서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다리 한쪽은 골절상을 입었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내면의 상처였다. 그녀는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가해 차량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지만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은 민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가해 차량이 J그룹의 부회장 강태준의 것이라는 그녀의 주장은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그분이 이런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가 없죠. 경찰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절감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그녀의 말은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배달했던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민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치료비와 배상금,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민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엄마 미안해.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쇠약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힘없이 쥐었다. 그들의 곁에는 작고 충직한 갈색 푸들 럭키가 앉아 있었다. 럭키는 민서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럭키는 민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 럭키는 민서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키며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 순간 민서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 속에서 강렬한 의지가 솟아났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아간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민서는 퇴원 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다친 다리는 절뚝거렸고 얼굴의 흉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더욱 강인해졌다. 그녀는 강태준과 J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련된 뉴스 기사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강태준이 J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것을. 그의 뒤에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밤, 민서는 낡은 거울 앞에서 흉터 가득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과거의 순수하고 해맑던 김민서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상처와 분노로 얼룩진 새로운 얼굴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얼굴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단순히 외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형수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붕대를 풀었을 때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이목구비는 더욱 또렷해졌고 턱선은 날렵해졌으며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가 되었다. 외모 변화와 함께 그녀는 지독한 훈련에 돌입했다. 격투기, 자기 방어술, 심지어 사격까지 배웠다. 몸은 이전보다 훨씬 민첩하고 강인해졌다. 동시에 그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했다. 경제, 법률, 회계, 국제관계까지. 그녀는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J그룹을 이해하고 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말투와 행동거지도 교정했다. 과거의 거친 언어와 투박한 행동은 모두 사라지고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럭키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럭키는 민서가 좌절할 때마다 그녀의 품에 파고들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민서는 럭키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럭키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녀는 럭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럭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병세가 깊어져 의식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다짐했다. 반드시 강태준을 응징하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민서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새로운 인물, 이지현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복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J그룹,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다. 3년의 세월은 김민서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냈다. 그녀는 이제 이지현이었다. 매끄러운 피부, 오똑한 콧날, 서늘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매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의 몸은 유연하면서도 강인했고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과거의 퀵서비스 배달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지연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J그룹, 그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강태준이라는 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J그룹의 조직도, 주요 인사들의 성향,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심지어 강태준의 개인적인 습관까지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녀는 J그룹의 비서실에 공고가 났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주저없이 지원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이지현은 단연 돋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는 물론 면접장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면접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비즈니스 용어를 구사했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 속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에게서 보통의 지원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지연은 J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젊은 나이에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이끄는 강은우 본부장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강은우, 그는 J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재벌가의 도련님답지 않게 뛰어난 업무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으며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아 베일에 쌓인 인물로 유명했다.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남다른 정의감을 가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를 통해 강태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지현의 입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렸다. J그룹 본사, 웅장한 로비에 들어선 이지현은 거대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화려함과 권위가 공존하는 이곳은 3년 전 그녀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김민서는 이 모든 것에 압도당했지만 지금의 이지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이곳을 장악하겠다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첫 출근, 이지현은 강은우 본부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정갈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그곳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한 남자. 강은우였다. 그는 흰 셔츠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시선을 조금도 주지 않고 서류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차가운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다. 멀리서 보아도 느껴지는 그의 아우라는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본부장님을 보좌하게 될 비서 이지현입니다. 이지현은 침착하고 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강은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이지현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과 함께 미묘한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지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지현은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지현은 지정된 자리로 가서 앉았다. 강은우는 그녀에게 업무에 대한 간략한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이지현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그녀는 그가 지시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냉철해 보였지만 강은우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지현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강태준의 조카였다. 그녀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이지현은 강은우의 업무를 보조하며 J그룹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업무에 적응했다. 강은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그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곧바로 강은우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강은우는 이지현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그의 오른팔처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지현은 강태준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했다. 회의록,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그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탐색했다. 그녀는 심지어 강태준의 비서와도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다. 한밤중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이지현은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을 능숙하게 해제하고 잠겨있는 문을 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강태준의 책상을 뒤졌다. 서랍 속에서 그녀는 의외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J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였다. 그녀가 3년 전 우연히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장부와 비슷한 형식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장부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장부는 강태준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강은우가 강태준의 비리 의혹을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컴퓨터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강태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에 의문을 품었다. 강태준과 강은우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 왜 강은우는 자신의 삼촌을 조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지현은 그들의 관계에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이지현은 자신의 존재가 강은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예민하게 주시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가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한 번은 이지현이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강은우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비서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이지현은 그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냉철한 표정을 되찾았다. 럭키는 여전히 이지현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녀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럭키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였다. 이지현은 럭키를 안고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었다. 럭키는 그녀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김민서로서의 그녀를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가끔 이지현은 럭키를 산책시키며 공원을 걷곤 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아 럭키에게 미안했지만 럭키는 항상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한 번은 강은우가 이른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공원에서 럭키와 산책하는 이지현을 보게 되었다. 이지현은 평소의 차가운 비서의 모습과는 달리 럭키와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은우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지현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지현은 그런 그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와 J그룹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은우는 그녀의 계획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편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녀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이지현은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를 관찰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강은우가 강태준의 비리를 조사하는 이유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얽힌 더 깊은 과거의 아픔 때문이라는 것을. J그룹에서의 이지현의 존재는 빠르게 굳건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강은우 본부장의 비서를 넘어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탁월한 업무 능력은 매일같이 빛을 발했고, 특히 강은우가 해결하기 어려워하던 복잡한 문제들을 놀랍도록 명쾌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의 감탄은 커져갔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준비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이지현이 그저 뛰어난 비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여인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이지현의 주요 임무는 강태준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은우의 곁에서 일하면서 얻는 정보를 통해 강태준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은밀하게 추진하는 해외 법인 설립건에 주목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였지만 이지현의 직감은 그 뒤에 거대한 검은 돈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무실을 드나드는 인물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들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황 이사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듯했다. 이지현은 황 이사를 통해 강태준의 약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느 날 이지현은 강은우의 지시로 중요한 서류를 강태준의 사무실에 전달해야 했다. 이는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강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지현은 그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에 시선을 주었다. 그녀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 우연히 강태준이 금고를 여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서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특유의 버릇을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들이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거액의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렸던 엄마의 펜던트와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가 여러 개 들어있는 작은 상자. 그 펜던트는 그녀의 엄마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이지현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의 엄마가 그 펜던트를 강태준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렸다. 강태준이 예상보다 일찍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지현은 재빨리 금고문을 닫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은 뒤 태연한 표정으로 강태준의 의자에 앉아있는 척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지현 비서,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지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본부장님 지시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 점 흐트러짐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한참 노려보다가 이내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그래, 알겠네. 수고했어. 그는 짧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지연은 무사히 강태준의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엄마의 펜던트, 그리고 강태준. 이 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녀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은우는 이지연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놀라운 지식은 강은우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이지연이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J그룹에 들어왔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복잡해서 가끔씩 강은우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강렬한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어떤 균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강은우는 은밀히 이지연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정보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은 깨끗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 이력서 같았다. 강은우는 그녀의 사진을 과거 기록과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3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배달원 김민서의 흐릿한 사진에서 이지현의 눈빛과 비슷한 묘한 기시감을 느낀 것이다. 얼굴은 완전히 달랐지만 눈빛만은 잊을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강은우는 김민서의 사고를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당시 사고는 의문투성이었고 그는 그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강태준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지현은 자신의 정체가 강은우에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그는 가끔씩 그녀의 과거를 암시하는 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지현 씨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혹시 퀵서비스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지현은 능숙하게 질문을 피해가거나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 그를 속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매번 철렁 내려앉았다. 긴장감 속에서도 이지현과 강은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함께 야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잦아졌다. 강은우는 이지현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지현은 그의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강태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쩌면 강은우가 그녀의 복수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럭키는 여전히 이지현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주말, 이지현은 럭키를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럭키와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J그룹에서의 긴장감을 잊으려 노력했다. 럭키는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재롱을 부렸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강은우였다.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럭키를 발견하고는 이지현에게 다가왔다. 이지현 비서님, 여기서 뵙다니 의외네요. 강은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걔는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이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이름은 럭키입니다. 이지현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강은우에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강은우는 조심스럽게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몸을 기댔다. 럭키의 반응에 이지현은 조금 놀랐다. 럭키는 낯선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었다. 레오키, 좋은 이름이네요.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강은우는 럭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사무실에서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이지현은 잠시 그의 미소에 넋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은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피어났다. 복수라는 칼날 끝에 서 있는 그녀에게 강은우는 예상치 못한 온기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금고에서 발견한 펜던트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떠올렸다. 그리고 럭키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럭키는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선물해준 유일한 생명체였다. 럭키는 그녀가 김민서였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존재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녀의 엄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펜던트와 똑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복수가 최우선이었다. 강은우에 대한 감정은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러나 강은우는 이지현에게 더 깊이 다가가려 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현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김민서라는 이름과 얽혀 있다는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에게 이지현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조각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지현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강태준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은 착실히 그녀의 비밀 공간에 쌓여갔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거의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복수는 칼날과 같아서 상대를 겨눌수록 자신 또한 상처 입는 법이었다. 강은우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이지현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시험했다. 강은우는 이지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이지현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특히 3년 전 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민서라는 이름에 집착했다. 강은우는 개인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김민서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강태준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지현의 눈빛 속에서 김민서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어느 날 강은우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들고 이지현에게 다가왔다. 이지현 비서님,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는 3년 전 김민서의 뺑소니 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지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본부장님,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사입니다. 강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사고의 피해자가 이지현 비서님과 눈빛이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겨져 있었다. 이지현은 식은땀이 흘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강은우의 의심은 이지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낼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히려 강은우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과 고뇌를 알아채는 듯했다. 강은우는 이지현이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를 직접 타다 주거나 그녀의 피로를 풀어줄 만한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사려 깊은 행동들은 이지현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J그룹의 중요한 계약 건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강태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강은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재검토했고 강태준의 방해를 역이용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강은우에게 실마리를 제공했고 결국 계약은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이지현 비서님 덕분입니다. 강은우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현은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위로와 안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이지현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황 이사는 이지현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다. 이지현은 황 이사의 미행을 눈치챘지만 그를 따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이지현은 럭키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평소 다니던 공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럭키의 목줄을 꽉 쥐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민서 씨, 오랜만이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현은 몸이 굳었다. 황 이사였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지현은 놀랐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 그저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황 이사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지현에게 다가서며 손을 뻗었다. 이지현은 황 이사의 팔을 꺾으며 순식간에 그의 뒤로 돌아섰다. 그녀는 그동안 갈고 닦은 격투기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다. 수적으로 불리했다. 럭키는 으르렁거리며 황 이사 일당에게 덤벼들었다. 럭키의 맹렬한 공격에 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럭키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레오키. 이지현은 비명을 질렀다. 럭키의 아픔은 그녀 자신의 아픔과 같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지현은 눈빛이 변하며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상을 입었고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황 이사는 그녀의 팔을 비틀어 꺾으며 말했다. 부회장님은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어. 그때였다. 손때,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강은우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황 이사 일당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근우는 황 이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황 이사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다. 강은우는 이지현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 여자는 내가 보호한다. 황 이사는 강은우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강태준의 조카였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본부장님, 이건 부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황 이사가 변명하듯 말했다. 부회장님의 지시라고 당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건지 아나. 강은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황 이사 일당은 강은우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강은우는 이지현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거의 드러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강은우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는지 낮게 속삭였다. 김민서 씨, 맞죠? 이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강은우는 럭키에게 다가가 럭키의 상태를 살폈다. 럭키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강은우는 럭키를 품에 안고 이지현에게 말했다. 병원으로 갑시다. 이지현은 그의 말에 순종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은우는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강은우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지현은 강은우의 존재가 그녀의 복수에 있어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은우의 차 안에서 이지현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병원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그의 목소리. 김민서 씨, 맞죠? 그 한마디가 그녀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사람이 다름 아닌 강은우라는 것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적일까? 아군일까? 럭키는 이지현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강은우는 운전 중에도 가끔 백미러로 이지현의 모습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은우는 이지현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그녀의 팔에 난 깊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는 럭키도 수의사에게 맡겨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강은우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이지현의 곁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원 복도에서 강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지현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김민서로서의 과거,
3년 전 끔찍했던 사고, J그룹 강태준 부회장과의 악연,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지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야만 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강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놀라지 않는 듯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지현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김민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당신의 사고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그는 J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현은 놀랐다. 본부장님도 강태준을 조사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오래전부터 강태준의 만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J그룹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은우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는 이지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그의 삼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강태준은 강은우의 부모님을 제거하고 J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은우의 아버지는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강은우는 어릴 적부터 강태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과 복수심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지현은 강은우에게서 진정한 동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와 함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복수의 짐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은우는 이지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이지현은 그의 손길의 순간 눈물을 글썽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다음 날부터 이지현과 강은우는 완벽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지현은 비서로서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강은우는 그녀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강태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치권과 유착하여 J그룹의 이권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강태준이 과거의 사고들을 은폐하기 위해 증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지현은 자신이 잃어버린 엄마의 펜던트가 강태준의 비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이지현은 강태준의 금고에서 발견했던 펜던트가 J그룹의 창업주이자 강은우의 할아버지가 강은우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펜던트와 같은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와 강은우의 어머니, 그리고 강태준.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이지현은 강은우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강은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엄마의 이름을 듣자마자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에 한 여인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과거 강은우의 집에서 잠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친분이 깊었다는 사실도 강태준은 이지현과 강은우의 공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인 황 이사는 이지현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강은우가 이지현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배신을 해 이지현 저 계집애가 김민서였다니. 그리고 은우까지 용서할 수 없다. 강태준은 이지현과 강은우를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J그룹의 중요한 투자 유치 행사를 빌미로 이지현과 강은우를 외딴 섬에 위치한 별장으로 유인했다. 그곳은 강태준이 과거 자신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처리하던 장소였다. 별장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다. 강태준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이지현과 강은우는 강태준의 함정을 눈치챘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별장에 도착했다. 강태준은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저녁 식사 후 강태준은 본색을 드러냈다. 김민서, 네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줄이야. 하지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거다. 그는 황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불러 이지현과 강은우를 제압하려 했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지현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격투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날렵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적들을 제압했다. 강은우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배운 호신술로 강태준의 부하들을 상대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강은우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황 이사가 뒤에서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둥이는 강은우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은우 씨, 이지현은 절규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부하들은 끈질겼다. 이지현은 포위되었고 결국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모든 것을 끝내라.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멍멍멍 맹렬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럭키였다. 럭키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따라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럭키는 마치 전사처럼 강태준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럭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부하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이지현은 칼날을 든 남자를 제압하고 강근우에게 달려갔다. 은우 씨, 괜찮아요. 이지현은 강은우의 상처를 확인했다. 그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이지현의 손을 꽉 잡았다. 럭키는 계속해서 강태준의 부하들을 교란시켰고 이는 이지현과 강은우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지현은 강은우를 부축하며 별장 밖으로 향했다. 그들은 럭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강태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당장 쫓아라. 그의 고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별장을 벗어난 이지현과 강은우는 숲속으로 도망쳤다. 밤의 숲은 칠흑 같았고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하늘을 핥히는 듯했다. 강은우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지현은 그의 몸을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럭키는 앞서 달리며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숲속을 헤매는 동안 이지현은 강은우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손에 묻어났다. 괜찮아요. 은우 씨, 조금만 더 힘내요. 이지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강은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이지현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함께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강태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지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은우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그를 지켜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피어났다. 복수라는 불꽃은 이제 그들 둘의 것이 되었다. 럭키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한 방향을 가리키며 짖기 시작했다. 럭키가 가리킨 곳에는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이지현은 강은우를 부축하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오두막 안에서 밤을 보냈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고 럭키는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럭키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현은 강은우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섬을 벗어나기 위해 항구로 향했다. 그러나 항구는 이미 강태준의 부하들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이지현은 강은우를 숨긴 채 홀로 부하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제가 시선을 끌 테니 본부장님은 그 틈에 도망치세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강은우가 소리쳤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지현은 그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은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이지현은 일부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에게 전해라. 김민서는 죽지 않았다. 내 모든 죄를 밝힐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부하들은 이지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지현은 그들을 능숙하게 따돌리며 항구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부하들은 그녀를 쫓아갔고 그 틈을 타 강은우는 럭키와 함께 항구에 정박해 있던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다. 이지현은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유인했고 결국 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강은우가 무사히 섬을 벗어났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엄마의 펜던트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금고에서 펜던트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다. 펜던트는 강태준의 비자금 장부와 함께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은우는 가까스로 섬을 벗어나 육지에 도착했다. 그는 지체 없이 경찰과 검찰에 연락하여 강태준의 비리 증거와 함께 이지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증언했다. 그는 이지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강은우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었고 검찰은 즉시 강태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J그룹을 압수수색했고 강은우가 제출한 증거와 이지현이 빼돌렸던 비자금 장부 사본은 강태준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태준은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특히 이지현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장부 원본은 강태준의 발목을 잡았다. 강태준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악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지현과 강은우에게 보복하기 위해 황 이사를 시켜 그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이지현과 강은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모든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이지현과 강은우의 증언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지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김민서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강태준에게 당했던 모든 고통을 덤덤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은우도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강태준의 비리와 자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이지현이 김민서이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럭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다. 럭키는 이지현이 강태준의 금고에서
펜던트를 가져왔을 때, 그리고 별장에서 강태준의 부하들과 싸웠을 때 이지현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지현은 럭키가 강태준의 부하들을 쫓아내고 자신을 구했던 순간을 증언하며 럭키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역설했다. 비록 법적 증거는 될 수 없었지만 럭키의 이야기는 재판의 분위기를 한층 더 극적으로 만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검찰은 강태준의 금고에서 나온 펜던트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지현의 엄마와 강은우의 어머니가 과거 친분이 깊었으며 이 펜던트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J그룹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비밀 금고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지현의 엄마는 강은우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강태준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펜던트는 그 장부를 여는 열쇠였다. 강태준은 그 장부를 찾기 위해 이지현의 엄마를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이지현의 엄마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전 민서가 배달했던 도자기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그 펜던트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그 펜던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태준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지현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3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의 짐이 이제야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곁에는 강은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럭키가 그녀의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흔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흘렀다. J그룹은 강태준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강은우의 발빠른 대처와 투명한 경영 선언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은우는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은 J그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J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모든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이지현은 더 이상 J그룹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서로서의 삶과 이지현으로서의 삶의 경계선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태준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강은우는 매일같이 이지현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썼다. 그는 그녀가 김민서로서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다. 강은우는 이지현에게 J그룹에 남아 자신을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지현 씨의 능력은 J그룹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J그룹은 그녀에게 아픔과 복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J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J그룹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럭키는 이지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럭키는 그녀가 고민에 빠질 때마다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위로를 전했다. 럭키는 그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존재였고
그녀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었다. 럭키를 보며 이지현은 깨달았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지혜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이지현은 강은우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본부장님, 저는 이지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과 함께 J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기로 했다. 김민서의 강인함과 이지현의 지혜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지현은 강은우의 오른팔이 되어 J그룹의 구조 개혁과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통찰력과 추진력은 J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특히 사회공헌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강근우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지현과 강은우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연인이 되었다. 강은우는 이지현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다. 이지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지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따뜻함과 강직함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했다. 처음에는 이지연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강은우는 굳건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J그룹의 새로운 리더와 그의 연인으로서 그들은 대중에게 투명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어갔다. 몇 년 후 J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은우는 젊은 총수로 그룹을 이끌었고 이지현은 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로서 함께했다. 그녀는 J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장을 맡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럭키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럭키는 그들의 웨딩 사진에서도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이지현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강렬한 드라마와 같았다.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J그룹은 새로운 리더의 지휘 아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까지 찾아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